그럼 다음으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학 시기를 제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생각하기에는 봉사의 양과 질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질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질이 일단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질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봉사는 60-70시간 개인 봉사했다 하면은 봉사 좀 할 줄 아는 놈이고 약간 요 정도 평가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질이 중요한 건데 두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에요. 봉사활동을 한번 비교해보면 한 학생의 경우에는 1대1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두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봉사를 주로 했죠? 청소랑 수능 응원이요. 그래서 두 학생의 지금 봉사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학교에서 시킨 봉사활동이냐 스스로 한 봉사활동이냐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뭐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보다는 본인 스스로 진로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교사나 아니면 선생님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멘토링이나 교육 봉사활동을, 의료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아니면 센터 등의 봉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봉사활동 다음으로 교과 관련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 특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재할 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요. 해도 쓸모없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혹은 발표를 해서 뭐 많은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탐구 역량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고 그 주제 혹은 그 아이디어랑 관련해서 내가 스스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발표를 준비한다든지 뭐 실험을 진행했다든지 등의 스스로 탐구한 내용이 세특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 한번 알아봐라 라고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세특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동아리랑 비슷하네요. 항상 시작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심화탐구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이 또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시험이 좀 특이해가지고 뭐 한 개 틀렸는데 3등급이 나왔다. 이거 이제 그러면 학종에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엄청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기부에 보시면은 자기 등급하고 석차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랑 평균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만 계산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뭐 너무 점수가 낮다, 아니면 너무 시험이 쉬워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너무 등급이 확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물리 2나 화학 2 같은 심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경우는 너무 적은 수의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조금 난 실수했는데 등급이 너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학사정관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이 학생이 좀 심화적인 공부까지 열심히 했구나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생기부 내용은 많은데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 과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낮다? 좀 낮다. 좀이 어느 정도죠? 근데 이게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이 조금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낮으면 절대 안 돼요. 조금과 많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등급을 딱히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50% 컷이랑 70% 컷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양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차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양대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사실 대학교에서 행특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 대학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 경험상 한양대에서는 이 유독 행특이 잘 작성된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의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좀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파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이 학생의 꿈을 믿어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파트인데, 이런 게 좀 잘 적힌 학생들이 한양대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경험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평소에 많이 어필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의 생기부 살펴보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수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신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하고 그 외 비교과나 나의 활동들이 합격률을 결정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있나요? 매년 입시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직접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드린 말씀이라도 내년 내후년에 또 한양대에서 다르게 기조를 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한양대만 해도 원래 내신을 안 본다고 하다가 올해부터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블로그에서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가끔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는 칼럼이나 도움이 되는 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3년간의 기록이 담기는 생활기록부 마무리 끝까지 잘하셔서 여러분의 입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내신도 충실하시고 비교과도 충실히 하셔서 꼭 한양대에서 후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